서울에서 1시간도 안 되는 곳에 있는 경기도 가평구는 청정 자연의 고장이다. 북한강을 품에하는 가평엔 자라섬과 남이섬, 보티프랑스, 아침 고요수목원, 그리고 엊그제 닻을 올린 천년백길 등 관광 명소의 보고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발길 닿는 곳이 관광 명소이고 기반도 무궁무진하다. 가평구는 각종 규제로 오히려 잘 보존된 수도권 최고의 청정, 휴양, 전원도시로 변모시키고 있다. 역발상 전략이랄까, 굴뚝 없는 관광산업, 관광객 1000만 명 유치를 위해 민관이 힘을 모으고 있다. 가평 군민은 군이 목표로 정한 관광객 1000만 명 유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다. 73%가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풍부한 천혜 자원과 수도권의 지리적 접근성을 활용하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군민은 기대한다. 가평구는 청년 일자리 1000개도 마련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1000개. 하지만 군민의 60%만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목표와 달리 군민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가평구는 6만 3천여 명의 인구를 10만 자족 도시로 몸집을 키우겠다며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 10만 목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 군민은 안타깝게도 10명 중 6명에 불과하다. 10명 중 4명은 희망일 뿐이라는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가평구는 정주 인구 만족도를 90점 이상으로 상향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 정주 만족도가 대체 어느 정도길래 90%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일까? 군민은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평가했다. 50대와 60대, 남성보다 여성이 현재 살고 있는 수준을 63점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하지만 10명 가운데 4명은 100점 만점에 40점 이하라고 평가했다. 가평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만족도를 90% 이상 수준으로 높일 수만 있다면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 이유가 없다. 관광객 1000만 유치, 청년 일자리 1000개, 10만 자족도시, 정주인구 만족도는 가평군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중점 과제다. 그러나 응답자의 73%만 관광객 유치 1000만 명 목표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3가지 중점 과제는 60%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군민 대부분은 서태원 군수의 군정 방향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사는 임기의 반환점을 둔 서태원 군수가 앞으로 군정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동반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6만 3천여 명이 살고 있는 경기도 가평구. 공기 좋고 물이 좋기로 명성이 자자하다. 그래서 가평은 청정과 힐링의 자연특별시라고도 부른다. 풍부한 천혜자원으로 무궁무진한 에너지를 갖고 있지만 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그치고 대신 초고령화 시대에 근접해 있다. 이대로 인구가 줄면 20, 30년 후엔 인구 소멸 지역이 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가평 군민은 인구 소멸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군민의 80% 가까이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고 10명 중 3명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평 군민은 몇 명 정도가 적정 인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봤다. 응답자 500명 중 절반이 10만에서 14만 명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4명 중 1명은 7만 명에서 9만 명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선 가평 군민은 인구를 어떤 방법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도 물어봤다. 우리 군에 주민 등록을 둔 정주 인구와 가평에 정착하진 않았지만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관계 인구로 구분해 조사해봤다. 가평읍, 청평, 설악, 조정면민 500명 중 평균 53%가 정주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주 인구가 안 되면 관계 인구라도 늘려야 한다는 응답도 4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인구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 대부분의 가평 군민은 정주 인구든 또는 관계 인구든 무조건 증가해야 한다고 응답해 인구 절벽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음이 확인됐다. 그렇다고 인구만 늘어나는 것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군민은 인구는 증가하되 응답자의 3분의 2, 66.8%가 2030 청년 인구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40대와 50대 인구가 증가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17.7%로 조사돼 10명 중 9명이 20대에서 50대 연령층이 가평에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군민 70% 이상이 인구 정책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공무원 중심의 컨트롤타워 설치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다. 인구 유입 정책, 특히 청년 인구를 늘리는 방법으로 빈집 정리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가평군엔 모두 4,344채의 빈집이 있다. 가평군 전체 주택수 27,601채의 15.7%가 빈집이다. 4,300여 채의 빈집을 정부와 지자체가 매입해 청년들의 주거용 또는 문화예술인의 창작 공장 아니면 한 달살이 체험 행사 등을 통한 정책 개발도 인구를 늘리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앞서 열거한 방법으로 빈집을 활용한 인구 유입 정책에 대해 군민의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가평의 장점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정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감 이슈를 제공하는 게 더더욱 필요해 보인다. 경기도 가평군 인구가 처음 6만 명대를 기록한 것은 2015년, 지금부터 9년 전 일이다. 그 후 연간 300명 정도씩 늘어나 6만 3천여 명이 됐다. 인구가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긴 했지만 문제는 고령화다. 2000년 당시 우리 군의 고령화 비율은 12.7%였다. 100명 중에 12분이 65세 이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난해 말엔 노령 인구가 100명 중 30명이 됐다. 노령 인구가 2배 이상 많아진 것이다. 지금대로라면
오는 2040년쯤엔 고령화 비율이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가 되면 고령 사회, 그리고 20%가 되면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 우리 가평군이 지금처럼 고령화가 고착화되면 어떻게 될까? 가장 먼저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가 문을 닫게 된다. 그리고 가평에서 자식을 키우고 싶어도 기반 시설이 사라져 부모들도 가평을 속속 떠날 수밖에 없다. 사람이 떠나면 미용실, 약국, 병의원, 마트, 음식점들도 덩달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이런 도미노 현상으로 영호남과 충청권에선 이미 지역 소멸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우리 가평 군민은 아직 심각한 인구 절벽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 가평군의 인구 이동 통계를 보면 인구 절벽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지난해 우리 군에 전입한 인구는 711명에 불과하다. 혼인 건수도 매년 떨어져 200건도 안 된다. 결혼 인구가 줄면 출산율이 떨어지고 덩달아 신생아가 줄 수밖에 없다. 2년 전인 2022년 우리 군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199명, 사망자는 796명이다. 태어난 사람보다 사망자가 4배 더 많다. 그렇다면 우리 군을 떠나거나 전입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인지 연령대별로 보면 50대와 60대 이상은 전출보다 전입자가 많다. 40대도 2019년을 제외하고 전입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19세 이하 2030 청년 세대들이 가평을 떠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10년간 9세 이하는 320명이 가평을 떠났고 20대는 991명이, 30대 초반도 299명이 이사를 갔다. 우리 군의 자연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핵심 요인 중에 하나가 9세 이하 영유아 그리고 취약 아동들까지 다른 곳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더해 20대 청년과 30대 초반 청년들도 탈가평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왜 가평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이유다. 청년들은 우리 군이 어떤 지원을 하면 가평으로 이사올 생각이 있는지 64%가 창업과 일자리 기회 제공, 그리고 보건의료 10.3%라고 대답했다. 청년들은 일자리와 주거를 우선순위로 꼽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가지 모두 전국 공통사항이지만 우리 가평군은 수도권이라는 장점을 살릴 수 있다면 다른 지방에 비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인구를 늘리려면 응답자의 90%가 이들을 집중 관리하고 케어할 수 있는 청년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응답자의 약 90%는 우리 군에 청년팀 전담 부서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우리 가평군과 군포, 이천, 하남시에만 청년센터가 없다. 지리적 여건 등 우리 가평군과 많은 점이 비슷한 연천군엔 가평군에 비해 공무원 숫자가 86명이 적다. 그럼에도 18명이 인구와 청년 정책을 전담하고 있다. 반면 우리 가평군은 3명으로 구성된 인구 정책팀이 고작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주무관 1명은 경기도에 파견된 실정이다. 3명에 불과한 인구 정책팀에 인구 정책을 맡겨 인구 소멸을 막아보겠다는 발상이 어불성설이다. 지난 2020년 8월 17일부터 2주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수도권에 사는 만 19세 이상 39세 미만 미혼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다른 지방으로 이사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봤다. 응답자 가운데 60% 가까이가 이주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특이한 것은 19세부터 39세 사이 연령층 모두 이주할 생각 의사가 있음이 확인됐다. 미혼 청년 중 지방 이주를 생각하는 비율은 수입이 많을수록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월 수입이 200만 원 미만인 미혼 청년들은 절반인데 비해 300만 원 이상은 10명 중 8명 정도가 지방으로 이주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그렇다면 지방 이주를 하겠다는 미혼 청년들이 생각하는 기대 소득은 얼마나 될까? 절반 가까운 45.9%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39.3%는 300만 원 이상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혼 청년들의 평균 기대 소득은 266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주 희망 지역별 기대 소득은 중소도시는 254만 원, 소도시와 농어촌은 247만 원이라고 응답했다. 수도권에 살고 있는 미혼 청년들은 왜 지방 이주를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봤다. 19살에서 34세는 생활비와 주거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35세에서 39세는 대도시의 경쟁적 삶에 대한 회의 15.9%, 깨끗한 환경 등에서 살고 싶어서가 16.4%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를 보면 지방 이주를 생각하고 있는 수도권 미혼 청년들에게 월 평균 250만 원 소득만 보장된다면 지리적 이점이 있는 가평군 청년 인구 유입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주를 생각하고 있는 수도권 미혼 청년들의 43.6%는 지자체가 취업, 농촌 취업, 창업 등 일자리를 1순위로 꼽았다. 26.0%는 주거 지원을 2순위로 꼽았다. 수도권에 사는 미혼 청년 10명 중 7명은 일자리와 주거 지원만 갖춰지면 이주할 뜻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들이 생각하는 주거 지원은 59.2%는 청년 행복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29.6%는 청년 쉐어하우스 등 대안주택을 희망하고 있다. 미혼 청년 10명 중 9명이 그들만을 위한 집단 공동주택이 제공되면 이주할 뜻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미혼 청년들은 지방으로 이주할 때 어떤 일자리를 생각하고 있는지도 물어봤다. 19세 이상 39세 미만 모든 청년에서 취업을 희망하고 있고 창업은 30% 수준, 그리고 농사일은 기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에 살고 있는 미혼 청년들이 지방 이주를 할 경우 필요 조건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월 평균 250만 원, 그리고 일자리와 공공 임대주택 제공 등으로 요약된다. 우리 가평군의 미래 전략도 청년들의 이주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NGN 뉴스가 연속 보도하고 있는 가평군 미래 전략. 서태원 가평군수가 견인하고 있는 가평군의 중점 과제는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1000만 관광객 유치, 둘째는 청년 일자리 1000개 확대, 셋째는 인구 10만 자족도시 건설, 마지막으로 정주 인구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다. 중점 과제 4가지가 계획대로 충족될 수만 있다면
우리 가평군은 인구 소멸 위기를 향해 빠르게 돌고 있는 시간을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다는 희망도 없지 않다. 인구 소멸의 시간을 늦출 수만 있다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가능성도 있다. 목표를 위해선 천여 명의 가평군 공직사회 구성원들의 마인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평군 공직사회에 대한 평가는 낙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먼저 임기 반환점을 앞둔 서태원 군수에 대한 직무평가를 보면 긍정률은 44.1%, 부정률은 30.6%에 정체되어 있다. 지난 2월 포천뉴스가 총선 여론조사를 하면서 서태원 군수에 대한 직무평가를 2번 했다. 1차 조사 때는 긍정률이 34%에 불과했다. 그리고 2차는 43% 정도로 조사됐다. 그리고 리서치뷰의 여론조사에서는 청평과 설흥면에서 군수 직무평가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평 출신은 50%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서울 등 외지에서 온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부정평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6개 읍면 지역별뿐 아니라 서울과 가평 출신, 지역과 계층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태원 가평 군수의 긍정률은 대략 30에서 40% 박스권에 갇혀 있다. 2년 전 52.3%를 득표해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것과 비교하면 자신이 받은 득표율보다 무려 8%나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 직무평가 점수가 40% 박스권에 있다는 것은 국민의힘 전략공천 기조로 볼 때 매우 위험한 점수다. 다음은 공직자 직무 태도에 대해서 가평 군민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알아봤다. 긍정 48.5%, 부정 38.5%로 특별히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없는 그야말로 현상 유지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평군 공직자들의 청렴도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까? 정부가 발표하는 공직자 청렴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중앙정부, 공공기관, 기초지자체, 그리고 군의회와 도의회까지 등을 포함해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리해 발표한다. 가평군은 2년 전까지만 해도 5등급 중에 2등급으로 상위권에 있었다. 그런데 2단계가 한꺼번에 떨어졌다. 이렇게 한 번에 2단계가 떨어지는 건 보기 드문 일인데 가평군 공직서에서 벌어진 것이다. 청렴 체감도와 청렴 노력 정도가 동시에 2단계가 추락해 4등급이 된 것이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직자 청렴도에 대한 긍정평가는 조정면 49.9%로 가장 많은 점수를 받았고 부정평가는 청평면이 46.7%로 가장 낮았다. 마지막으로 가평군 의회 의정평가도 살펴봤다. 가평군 의회는 긍정보다 부정평가가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최근 석 달간 가평군 의회 의원들의 활동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권역 언론매체 기사를 검색했으나 의정활동 내용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대신 지역 언론사가 의회 자료를 받아 올린 축제 행사에 참여한 내용으로만 도배가 되어 있었다. 군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가평군 의회의 전반기 의정활동은 군민의 절반이 낙제로 평가했다. 한반도에